44살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며느리였던 여자가요. 아니, 정확히는 전 며느리죠. 4년 전에 이혼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외로움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제 소개를 하자면요. 건설회사 32년 다닌 67살 박영수입니다. 평범했던 제 인생을 며느리가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노원구 재개발 지역 원룸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죠. 창밖으로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9년 전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차려주다가 그대로 쓰러졌거든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4년 전에 이혼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혼 사유도 제대로 말 안 하고요. 그냥 성격 차이라고만 하더라고요. 며느리 수진이는 착한 애였거든요. 명절 때마다 제사상 차리는 것도 도와주고 제가 허리 다쳤을 때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그랬어요. 그런 며느리를 아들 녀석이 어떻게 했길래 이혼까지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혼하고 나서 며느리하고 손주는 연락이 싹 끊겼죠. 전화번호도 바뀌었는지 안 받고요. 문자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손주 이름이 지우거든요. 올해 9살 제일 예뻐할 나이인데 못 본 지가 벌써 4년이 넘었어요. 지우가 5살 때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때 제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수염 만지작거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이제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키는 얼마나 컸을지 궁금해 죽겠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명절에도 연락 한 번 없고 생일 선물도 보낼 데가 없었어요. 작년 생일 때 장난감 사서 들고 며느리 옛날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사 가고 없더라고요. 그냥 장난감 들고 돌아왔습니다. 15평짜리 원룸에 저 혼자 덩그러니 살고 있었어요. 국민연금 9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쓸쓸하게 혼자 저녁 먹으면서 홈쇼핑이나 보고 있는데 혼자 먹는 밥숟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서 TV 볼륨을 더 키웠습니다. 거실 냉장고에는 지우가 그린 그림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지우, 4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9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지우는 할머니를 그려 넣었더라고요. 매일 아침 이 그림 보면서 밥 먹습니다. 아내가 쓰던 화장대도 그대로 두고 있는데 가끔 서랍을 열면 아직도 향수 냄새가 나거든요. 제 나이 67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외롭습니다. 9년째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봤어요. 나이 들었다고 욕망이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밤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내 생각도 나고 아들 녀석한테 화도 나고 지우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눈 내리는 토요일 저녁 편의점 도시락 데워 먹고 소주 한 잔 걸치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서랍 속에는 며느리가 결혼 기념일에 만들어준 지갑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 지갑 쓰고 있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수진이거든요. 착한 애였는데 아들 녀석이 뭘 어쨌길래 이혼까지 했는지 몰라요.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리고 그 뒤로는 연락도 안 되고요. 그렇게 소주 한 잔 더 따르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열었죠. 눈 맞은 여자 한 명과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젖은 패딩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눈이 녹아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엄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참 쳐다봤는데 얼굴이 낯익더라고요.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수진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전 며느리였어요. 4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부터 글썽이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제 다리를 확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지우였어요. 4년 만에 보는 제 손주였습니다. 5살 때 통통하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키는 컸는데 살이 빠져서 앙상해 보였죠. 머리카락도 이상하게 듬성듬성했고요. 지우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기억나?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허리를 꽉 안았습니다. 일단 들어오라고 했죠. 눈 맞고 온 옷을 벗겨서 말리고 따뜻한 물 한 잔씩 줬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자세히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화사하고 예쁜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44인데 50살처럼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손은 일 많이 한 사람처럼 거칠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서 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냉장고 쪽을 보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그린 그림이다. 지우가 달려가서 냉장고에 붙은 그림을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지우, 4명이 그려진 그 그림이요. 할아버지가 아직도 붙여놨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 모습을 보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수진이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 할아버지 귀찮게 하지 마. 괜찮아. 지우야, 할아버지 옆에 앉아.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손에 뭔가 이상한 게 만져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했거든요. 지우야, 머리가 왜 이래? 수진이가 지우를 확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서야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지우도 엄마가 우니까 따라서 울고요. 저도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지우가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백혈병이래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백혈병이라니요? 3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치료비가 4천만 원 필요한데 제가 돈이 없어서요. 준혁이한테 연락했어? 했죠.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 보내도 답이 없고요. 아들 녀석이 자기 아들이 백혈병인데 전화를 안 받다니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자식이 진짜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수진이가 가방을 뒤지더니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치료비 예상 금액 4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죄송한데요.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50만 원? 네.
이번 달 병원비가 밀려서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50만 원이라니요. 백혈병 치료비가 4천만 원인데 50만 원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절박하면 전 시아버지한테 찾아와서 50만 원을 빌리러 왔을까요? 제 통장에는 3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모아둔 게 그게 다였어요. 그걸 다 준다고 해도 턱도 없는 금액이죠. 하지만 지우 얼굴을 보니까, 그 앙상한 몸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내일 얘기하자. 아버님,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바닥에 큰 절을 했어요. 지우도 따라서 절을 하고요. 그날 밤 지우는 제 침대에서 잤고 수진이는 거실에 요를 깔고 잤습니다. 불 끄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우 잠든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거실에서는 수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가 떨어진 걸 봤어요. 주우려다가 내용이 보였습니다. 이혼 판결문이었어요. 슬쩍 읽어봤죠. 원고 이수진, 피고 박준혁. 이혼 사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부정행위라니요? 아들 녀석이 바람을 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들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고 수진이는 혼자서 지우를 키우다가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아들 자식은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들 녀석 얼굴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100만 원을 뽑았어요. 35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뽑으니까 잔액이 250만 원이 됐죠. 이 돈으로 몇 달을 살아야 하는데 괜찮을까 싶었지만 지우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수진이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아버님, 일찍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볼일 좀.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했습니다. 9년 만에 맡아보는 아침밥 냄새였어요. 지우도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같이 먹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배고프다. 밥을 먹는데 자꾸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밥 먹고 나서 수진이한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100만 원 있어. 병원비에 보태. 수진이가 두 손으로 봉투를 받더니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요. 괜찮아. 나 혼자 쓰는 거 얼마나 된다고. 꼭 갚을게요. 일 구하면 바로 갚을게요. 천천히 해. 지우 건강이 먼저야. 그날부터 수진이하고 지우는 제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원래는 하루만 자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있으라고 했거든요. 아버님, 민폐 끼치는데 괜찮으세요? 민폐는 무슨, 오히려 집이 따뜻해졌잖아.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됐습니다. 지우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수진이는 낮에 편의점 알바를 나갔어요. 저는 지우 학교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고 같이 집에 와서 숙제를 봐줬죠.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아, 이거는 말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다 보면 어느새 수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지우 봐주셔서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내 손주인데.
수진이는 저녁을 차려주고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9년 동안 혼자 밥 먹다가 이렇게 세 명이 먹으니까 밥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냉장고에 붙은 그림을 보면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지우, 네 명이 그려진 그림이요. 그러게, 할머니도 계시면 좋았을 텐데. 지우야,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셔. 응, 근데 보고 싶어. 저도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내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며느리랑 손주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고 있는 걸 보면 아내도 좋아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죠. 4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준혁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거기 있어요? 응, 있는데. 그 여자 믿지 마세요. 사기꾼이에요. 뭐라고? 지우 백혈병은 거짓말이고요. 아버지한테 돈 뜯어내려고 꾸민 거예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단서 봤어? 그거 가짜예요. 제가 확인했어요. 내가 뭘 확인해? 넌 4년 동안 지우 한 번도 안 봤잖아. 준혁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제 말 안 믿으세요? 내가 직접 지우 봤어. 머리카락도 빠지고 많이 아파 보이더라. 그건 연기예요. 저 여자 원래 거짓말 잘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 아들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저 여자 말 듣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닥쳐. 넌 아버지 자격도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준혁이한테 전화 왔었어.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 사기꾼이래. 지우병도 거짓말이래. 아버님, 저 진짜 아니에요. 진단서도 진짜고요. 알아. 나 그 자식 말 안 믿어. 죄송해요. 준혁 오빠가 그런 말을 해서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소파에 앉혔어요. 수진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준혁이랑 왜 이혼했어?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 오빠가 바람폈어요. 뭐? 4년 전부터 회사 후배랑 만났어요. 제가 모르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들켰는데 오히려 제가 바람핀 것처럼 소문을 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친정 부모님한테도 거짓말했어요. 제가 다른 남자 만났다고요. 그래서 친정에서도 연락이 끊긴 거야? 네.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었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혼자 지우 키우는데 3개월 전에 백혈병 진단받았어요. 준혁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이 없고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아버님한테 온 거예요. 수진이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9년 만에 만진 여자 손이었어요. 수진이가 깜짝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아버님, 준혁이 그 자식, 내가 혼내줄 거야.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단순히 며느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냉장고 쪽을 봤어요. 지우가 그린 그림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지우, 4명. 지우가 그린 할머니 자리에 지금 제 옆에 있는 수진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내도 외로워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9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 아닌가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을 놓으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놓지 않았어요. 아버님,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응, 그래.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요. 거실에는 저희 둘만 있었어요. 수진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서 아픈 아들 키우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버텼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또 은행에 갔어요. 이번에는 50만 원을 뽑았습니다. 집에 와서 수진이한테 줬죠. 이것도 병원비해. 아버님, 지난번에도 주셨잖아요. 괜찮아. 지우 치료가 먼저야. 정말 갚을게요. 꼭요. 천천히 해. 그리고 며칠 뒤에는 지우 학원비를 냈습니다. 지우가 수학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친구들처럼 학원 다니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보내줄게. 아버님, 이건 제가 낼게요. 됐어. 내가 할게. 학원비가 한 달에 15만 원이었어요. 비싸긴 했지만 지우 웃는 얼굴 보니까 괜찮았습니다. 또 일주일 뒤에는 수진이한테 코트를 사줬어요. 수진이가 입고 다니는 패딩이 너무 낡아서 보기 안쓰러웠거든요.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20만 원짜리 코트를 샀습니다. 이거 입어봐. 아버님, 이건 너무 비싼데요. 세일하는 거야. 싸게 샀어. 그래도요. 그냥 받아.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옷 하나 사주는 게 뭐가 이상해. 수진이가 코트를 입어봤어요. 잘 어울렸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예뻤던 며느리가 이제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새 옷을 입으니까 조금 밝아 보였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9년 만에 여자 웃는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이도 유에 누워서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앉아? 네. 아버님도요? 응. 같이 거실에 앉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한테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니야. 나도 외로웠는데 너희 덕분에 살만하다. 정말요? 9년 동안 혼자 살았거든.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저도요. 아버님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수진이 얼굴을 보니까 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며느리한테 느끼면 안 되는 감정인데 자꾸 드는 거예요. 혼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23입니다. 수진이는 44이고 저는 67이에요. 게다가 전 며느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9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내도 외로워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지우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진이가 오전에 지우를 데리고 병원에 갔죠. 저녁 무렵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우는 괜찮아요. 일주일 후에 퇴원한대요. 다행이다. 고생했어.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아니, 너 기다렸어. 제가 해드릴게요. 수진이가 냉장고를 열어서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둘이서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지우 없으니까 집이 조용했어요. 뭔가 어색했죠. 아버님, 소주 한 잔 하실래요? 응, 그럴까?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서 같이 마셨습니다. 9년 만에 여자랑 마주 앉아서 술을 마셨어요. 첫 잔을 비우고 두 번째 잔을 따랐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나도 너희 덕분에 살만하다니까. 9년 동안 혼자 사셨다고 했죠? 응, 외로웠어. 진짜.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 너희가 있으니까.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소주를 한 잔 더 마시고 나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버님, 제가 부담스러우시진 않아요? 무슨 소리야? 부담이 아니라 고마운데. 전 며느리인데도요? 그게 뭐가 중요해? 가족이잖아. 가족. 수진이가 그 말을 되뇌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준혁 오빠는 한 번도 이렇게 안 해줬어요. 그래. 네. 결혼하고 나서 저를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 자식이 진짜. 그런데 아버님은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무슨. 그냥 지우 잘 키워.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주를 몇 잔 더 마셨어요. 둘 다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수진이가 소파에 기대 앉았고 저도 옆에 앉았어요. TV를 틀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수진이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 의식이 됐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수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9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 체온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수진이 머리 쪽으로 갔어요.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아찔했어요. 수진이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9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 입술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고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냉장고 쪽을 봤습니다. 지우가 그린 그림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지우, 4명이 그려진 그림이요. 할머니 없는데도 지우는 할머니를 그려 넣었더라고요. 그 자리를 내가 이렇게 더럽혀도 되는 건가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정신을 못 차렸어.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먼저 기댔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수진이가 일어나서 거실 요쪽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수진아, 오늘은 그냥 자.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방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어요. 제가 뭘 한 거죠?
전 며느리한테 키스를 했다니요. 나이 차이가 23인데 이게 말이 돼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어요. 9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수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수진이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쳐. 아버님, 아침 드세요. 응.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어색했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누가 왔을까요? 문을 열었더니 아들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젊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30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준혁이 화난 얼굴로 소리쳤어요. 아버지, 수진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니? 저 여자 아직도 여기 있어요? 있으면 어떻고? 준혁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막았죠. 들어오지 마. 아버지, 비켜주세요. 왜 왔니? 지우 데리러 왔어요. 지우는 병원에 있어. 또 거짓말하네. 무슨 병원이에요? 그때 수진이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준혁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왔어요? 준혁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저 여자 왜 여기 있어요? 수진이가 그 여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구나. 준혁이랑 바람 핀 그 여자. 준혁이 소리쳤어요. 닥쳐. 아버지한테 돈 뜯어내려고 거짓말한 거 다 알아. 거짓말이 아니야. 지우 진단서 봤다고. 그래도 제 아들인데 제가 알아서 해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내가 바람 핀 주제에 무슨 소리야? 준혁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라고요? 이혼 판결문 봤어. 내가 부정행위 했잖아.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4년 전부터 저 여자랑 만났잖아. 준혁 여자가 당황했어요. 오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준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닥쳐.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오해는 무슨 오해야? 당장 나가. 준혁이 제 말을 무시하고 수진이한테 다가갔어요. 수진이 팔을 잡았습니다. 너 나랑 같이 가. 나요. 손 놔. 준혁을 밀쳤습니다. 67살 늙은이가 42살 아들을 밀친 거예요. 준혁이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벽에 부딪혀서 코피가 났어요. 준혁이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랑 바람 피우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저 여자랑 뭐 하는 거예요? 둘이서. 당장 나가. 내 아들 아니다. 아버지, 나가라고. 이웃집 사람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준혁이 일어나서 옷을 털었습니다. 좋아요. 나갑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보며 말했어요. 너 후회할 줄 알아. 됐어. 나도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준혁이 여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이웃 사람들도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가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을 밀쳤다니요. 아들한테 내 아들 아니라고 했다니요. 하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수진이를 지켜야 했거든요. 지우를 지켜야 했고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수진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 쟤 때문에 준혁 오빠랑 싸우셨잖아요. 괜찮아. 어차피 끊을 놈이야. 그래도요. 신경 쓰지 마.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내가 너 지켜줄게. 아버님, 지우도 내가 책임질 거야. 고맙습니다.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아들과는 완전히 끝났고요. 수진이와 지우를 선택한 거죠.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아버님, 전 나갈게요. 왜? 이러다 아버님까지 욕 먹으세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안 돼요. 준혁 오빠가 소문 낼 거예요. 그래도 아버님, 저 혼자서도 괜찮아요. 내가 책임질게. 무슨 책임이요? 전 괜찮다니까요. 수진이가 계속 짐을 쌌습니다. 저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수진이 말이 맞는 건지도 몰랐죠. 제가 수진이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수진이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우는 병원 퇴원하면 제가 데려갈게요. 병원비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수진아, 아버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진이가 짐을 들고 문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너도. 수진이가 문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석 달 동안 시끌벅적했던 게 거짓말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우 생각이 났어요.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오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지우 병실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반겼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응, 괜찮아요. 엄마는요? 엄마는 일하러 갔어. 그렇구나. 지우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엄마랑 헤어지는 거예요? 응.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집 나간다고. 아, 할아버지, 우리 같이 못 살아요? 지우야, 저 할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지우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래. 그럼 왜요? 어른들 사정이 있단다. 할머니는요? 그림 속 할머니는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셔. 할머니도 우리 같이 살면 좋아하실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그럼 같이 살아요. 할아버지가 생각해 볼게. 지우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꼭 같이 살아요. 응. 병원에서 나와서 곧장 은행으로 갔습니다. 정기예금을 해지했어요. 2,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아내 장례비로 모아뒀던 돈이었어요. 9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둔 거였죠. 여보, 지우 그림 기억나? 혼잣말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지우, 4명이 그려진 그림이요. 지우가 당신을 그려 넣었던 거. 여보, 이 돈 써도 되지? 지우 살려야 하니까. 대답은 없었지만 아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은행을 나와서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네. 아버님, 지금 어디야? 모텔에 있어요. 주소 보내.
왜요? 갈 데가 있어. 수진이가 주소를 보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어요. 30분쯤 걸렸습니다. 낡은 모텔 2층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어요. 2069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왜 오셨어요? 들어가도 돼? 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좁았어요. 모텔방인데 제 집보다 더 작았습니다. 짐이 바닥에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아버님, 앉으세요. 응.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 뭐예요? 열어봐. 수진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다발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2,500만 원 있어.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 큰 돈인데요. 지우 치료비해. 안 돼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떡해요? 괜찮아. 쓸데없어. 아버님. 수진이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진이가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일어나. 그러지 마. 아버님, 어떻게 갚아요? 이 큰 은혜를요. 갚지 않아도 돼. 네. 지우는 내 손주니까. 아버님.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어요. 지우 잘 키워.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꼭 갚을게요. 일 구해서 꼭 갚을게요. 천천히 해.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의자에 앉혔어요. 물을 한 잔 따라줬죠.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수진이가 물을 마셨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갈게. 네. 지우 잘 돌봐. 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수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럼 잘 있어. 아버님도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기사님이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수진이가 쓰던 요가 거실에 개켜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앉아있던 소파가 보였고요. 냉장고 쪽을 봤어요. 지우가 그린 그림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지우, 4명. 그림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지우야, 할머니 자리는 할머니 거야. 할아버지가 욕심부렸어.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겠죠. 수진이는 이제 새 삶을 살아갈 거고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날 밤 소주를 한 병 마셨어요. 취해서 잠들었습니다. 꿈에 아내가 나왔어요.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지? 꿈속에서 물어봤죠. 아내는 대답 없이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2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요. 저는 혼자 원룸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지우가 그린 그림이 아직 붙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지우, 4명이 그려진 그림이요. 1년 동안 한 번도 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그림 보면서 밥 먹었어요. 지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백혈병 치료는 잘 되고 있을까요? 수진이는 건강한가요?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연락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냥 멀리서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서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어요. 요즘 찾아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였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래간만이에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우를 보니까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얼굴도 혈색이 돌았고요. 지우야, 좋아졌구나. 응. 의사 선생님이 점점 좋아지고 있대요. 정말? 네. 아버님, 치료 잘 받고 있어요. 아직 완치는 아니지만 많이 호전됐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일단 들어오라고 했죠. 셋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달라 보였어요. 1년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했고요. 수진아, 많이 좋아 보인다. 아버님, 제가 직장을 구했어요. 정말? 네. 작은 회사지만 격리 일하고 있어요. 잘 됐네. 월급도 꽤 괜찮아서 원룸도 구했어요. 그래. 네. 지우랑 같이 살고 있어요. 모텔 나왔어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1년 전에는 볼 수 없던 여유로운 웃음이었어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지우 치료하고 제가 정신 차릴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감사 편지 썼어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어. 수진이가 봉투를 꺼냈어요. 아버님,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 500만 원이에요. 조금씩 모았어요. 됐어. 가져가. 아니에요. 꼭 갚을 거예요. 아직 2천만 원 남았지만 꼭 다 갚을게요. 수진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버님 받아주세요. 결국 받았습니다. 수진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1년 만에 다시 만난 셋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우는 학교 생활 이야기를 했고요. 수진이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수진이와 지우는 돌아갔습니다. 아버님,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지우야. 건강해야 해.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1년 전과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거든요.
수진이와 지우가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매번 돈을 조금씩 갚았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수진이가 고집을 부렸죠. 아버님, 제가 빚진 것 갚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2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8년 겨울이었어요.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지우가 완치됐어요. 정말? 네.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정 내렸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버님, 오늘 저녁에 뵈러 가도 돼요? 그럼. 와. 저녁 무렵 수진이와 지우가 왔습니다. 지우 머리카락이 완전히 자라 있었어요. 키도 훨씬 컸고요. 할아버지, 지우가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지우는 제 가슴까지 왔어요. 지우야, 완치됐다며? 응, 이제 다 나았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도 달라 보였어요. 옷차림이 고급스러웠고 얼굴에 화장도 했습니다. 3년 전 모텔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버님, 제가 승진했어요. 정말? 네. 이제 과장이 됐어요. 연봉도 많이 올랐고요. 대단하네. 축하해. 그리고요. 수진이가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2,500만 원이에요. 다 갚았어요. 수진아, 아버님 3년 걸렸지만 제가 드린 약속 지켰어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구나. 주말에도 일하고 밤 늦게까지 일했어요. 지우야, 엄마 정말 대단해. 수진이가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도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아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셋이서 외식을 했어요. 제가 쏘겠다고 했지만 수진이가 안 된다고 했죠. 아버님, 오늘은 제가 살게요. 됐어. 아니에요. 오늘은 저희가 아버님께 감사 인사드리는 날이에요. 결국 수진이가 계산했습니다. 식당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준혁 오빠 얘기예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준혁이가 1년 전에 재혼했대요. 그 회사 후배랑요. 그랬구나. 근데요. 6개월 만에 또 이혼했대요. 뭐? 그 여자가 바람을 폈어요. 세상에. 준혁 오빠가 당한 거죠. 자기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수진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저한테 연락 왔어요. 너한테? 네. 만나자고 했어요. 만났어? 처음엔 안 만나려고 했는데 워낙 간곡히 부탁해서 한 번 만났어요. 그래서 울면서 용서 빌더라고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되냐고요. 너 뭐라고 했어? 거절했죠. 그랬구나.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3년 전에 저 혼자 지우 데리고 아플 때 어디 있었냐고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 안 받았잖아요. 문자 답장도 안 했고요. 그랬지. 근데 이제 와서 용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수진아, 전 이제 준혁 오빠 필요 없어요.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거든요.
수진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 모텔에서 울기만 하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혼자서 설 수 있는 강한 여자가 됐습니다. 잘했어. 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준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당한 거니까요. 인과응보였죠. 며칠 뒤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는데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너 왜 왔어? 아버지. 준혁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수염도 안 깎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3년 전 제 집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준혁이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지도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일어나.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라고.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에 아버지한테 한 짓 다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준혁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45살 어른이 아버지한테 절을 하고 있었어요. 일어나. 제가 수진이한테 무릎 꿇고 용서 빌었는데 거절당했어요. 당연하지. 지우한테도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그럴 짓을 했으니까. 아버지만이라도 저 용서해 주세요. 준혁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혁아. 네. 넌 3년 전에 뭐 했니? 죄송합니다. 지우가 백혈병이라는데 전화도 안 받았지?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도움 청하는데 사기꾼이라고 했지? 정말 죄송합니다. 나한테 며느리랑 바람 핀다고 했지? 아버지, 제가 미쳤었어요. 그래, 내가 미쳤었지. 준혁이 계속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준혁을 일으켜 세웠어요. 앉아. 네. 준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물 마셔. 물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준혁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너 이혼했다며? 네. 6개월 만에요. 그 여자가 바람 폈다고. 네. 내가 수진이한테 한 것처럼.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인과응보인 것 같아요. 그래. 아버지.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요. 이제 알았어.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우가 얼마나 아팠을지요. 늦었어. 알아요. 너무 늦은 거 알아요. 그럼 왜 왔어? 그래도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라도요. 준혁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준혁이 아들이긴 하지만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어요. 준혁아. 네. 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혼자 살 거예요. 수진이한테는 더 이상 연락 안 할 거예요. 수진이 말이 맞아요. 이미 늦었어요. 지우한테는? 지우도요. 제가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준혁이 고개를 떨었습니다. 아버지, 근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가끔 지우 잘 지내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래도 제 아들이잖아요. 멀리서라도 잘 자라는지 보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알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지우한테 양육비 보내. 네. 3년 동안 한 푼도 안 보냈잖아. 이제부터라도 보내.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네. 안 할게요. 약속해. 약속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가봐. 아버지, 저 용서 못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수진이한테 받아야지 나한테 받을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혁아. 네. 넌 내 아들이야. 아무리 잘못을 해도 넌 내 아들이야. 아버지. 하지만 내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준혁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지우가 그린 그림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지우, 4명이 그려진 그림이요. 아내 영정 사진을 꺼내서 봤습니다. 여보, 나 고백할 게 있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한테 잠깐이지만 마음이 흔들렸어. 4년 전에 키스도 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여보. 9년 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웠어. 하지만 그거 말고는 아무 일도 없었어. 수진이 손 잡은 것도 딱 2번뿐이고 아내 사진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 잘못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고마워. 그날 밤 소주를 한 병 마셨습니다. 취해서 잠들었어요. 꿈에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지? 꿈속에서 물어봤죠. 아내는 대답 없이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또 지났습니다. 2029년 봄이었어요.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우 데리고 왔고요. 저는 그렇게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준혁은 약속대로 양육비를 매달 보냈어요. 저한테만 문자를 보냈죠. 아버지, 지우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잘 놀아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2030년 여름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수진이와 지우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밝았거든요. 4년 전과는 다른 밝음이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좋은 일이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준혁 오빠랑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1년 동안 준혁 오빠가 계속 노력했어요. 노력? 양육비도 빠짐없이 보내고 지우 생일이랑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고요. 저한테는 연락 안 하고요. 아버님한테만 연락했다면서요. 그랬어. 6개월 전부터는 매주 편지도 보냈어요. 수진이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혁이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평생 속죄하며 살게. 그런 내용이 매주 왔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지우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났어요.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술도 끊었대요. 담배도 끊었고요. 그래,
그리고 저한테 매일 전화해요. 학교 잘 다니냐고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수진아, 그런데 너 괜찮겠어?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무서워요. 그럼. 근데 지우가 아빠 너무 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준혁 오빠도 진짜 반성한 것 같아요. 확실해? 네. 3개월 전부터 상담도 받고 있대요. 심리 상담이요. 그랬구나. 그래서 결정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요. 지우가 소리쳤어요. 우리 다시 가족 돼요. 수진이가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가족 되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네. 가족은 원래 함께 있어야 하는 거야. 아버님, 섭섭하시진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섭섭해? 그동안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그게 할아버지가 할 일이지.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이사 가요. 어디로? 아빠가 새 아파트 계약했대요. 그래. 우리 셋이서 같이 살 거예요. 잘 됐다. 할아버지도 같이 살면 안 돼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여기서 살아야지. 왜요? 할머니가 여기 계시거든. 지우가 냉장고를 봤어요. 할머니 그림이요? 응. 그럼 할머니는 어떡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지킬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자주 놀러 올게요. 그래, 자주 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준혁 오빠가 인사드리러 오고 싶다는데요. 준혁이가 아버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대요. 그래, 데려와. 일주일 뒤 준혁이 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수염 깎고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어나. 1년 전에도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알았으니까 일어나. 준혁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 수진이랑 다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잘했어. 지우도 제대로 키울게요. 그래야지. 아버지한테도 잘할게요. 너나 잘 살아. 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됐어. 이제 가봐. 준혁이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어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지우 그림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지우, 4명. 이제 저 그림은 다시 완성되는 거죠. 준혁과 수진이가 재결합하고 지우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살게 됐으니까요. 아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다 잘 됐어. 수진이랑 준혁이 다시 만났어. 지우도 이제 가족이랑 함께 살게 됐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야. 하지만 괜찮아. 이게 맞는 거니까. 창밖을 보니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제 인생의 긴 겨울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지우가 자주 놀러 올 거고요. 수진이도 가끔 들릴 거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냉장고 그림을 다시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지우, 4명.
이제 여기에 아빠가 돌아가는 거죠. 완벽한 가족으로요. 저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할아버지로 남는 겁니다. 그게 제 자리였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때로는 사랑보다 가족이 먼저입니다. 때로는 욕망보다 도리가 먼저고요. 67살 노인의 외로움도 전 며느리에 대한 흔들림도 다 지나가는 감정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우가 온전한 가족과 함께 자라는 거였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씀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